이 해당 물건에서 임차인이 처음 배당 요구를 했었는데, 보시면 배당 요구 철회서를 냈거든요. 누가 붙은 것 같아요. 어떤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이 붙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시기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보증금 6천만 원을 날리면서 미납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윤PD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아파트 경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데요,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닌데 강남은 분명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그것도 실평수 25평짜리 84 타입이 5억의 경매가 나왔다? 엄청난 매력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아파트로 보이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파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게 보일 거예요. 저 건물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빌라와 생김새가 비슷해요. 근데 경매 물건에는 분명 아파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나라 건축법과 아파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아파트의 정의가 뭐라 적혀 있을까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전부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의 정의를 다시 볼까요? 여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별장식 주택, 교외의 별장,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일컬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여기 다세대 주택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아는 빌라 형태가 딱 나오는데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높이는 4층 이하인 주택. 우리가 흔히 본 빌라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고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의 주택인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해당 물건은 건축법상 아파트는 맞는데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보는 아파트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저 물건의 가치를 볼까요? 이 경매 물건 아파트라고 적혔는데 아파트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른 가치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위치만 먼저 볼게요. 위치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 계획이 있거든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꾸민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죠. 그리고 모아주택 이슈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매 나온 필지는 아닌 걸로 보여요. 입지는 확실한데 호재는 불투명한 거다. 그럼 자, 여기서 주변에 아파트 시세 먼저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아파트, 유명 아파트 있죠. 뭐 반포부터 시작해서 아크로 리버파크 살고 싶네요. 여기 보시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최저가 기준으로 평당 1,800만 원이거든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차이가 심한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 해당 물건 아무리 아파트라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죠.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왜 아파트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보다 비싸냐고 물으시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는 고층으로 지으면서 하늘의 공간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좀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높은 층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단위 면적당 훨씬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서 주변에 커뮤니티도 생기고 주변에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큰 기여를 해요. 오늘은 아파트가 왜 빌라보다 왜 나은지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가치 분석을 좀 더 해볼게요. 이 아파트가 저렴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치명적인데요, 바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은 해당 물건의 가장 빠른 날짜에 전입을 해서 경매 진행 중 가장 권리가 우선인 임차인을 말해요. 이 해당 물건에서 임차인이 처음 배당 요구를 했었는데 보시면 배당 요구 철회서를 냈거든요. 누가 붙은 것 같아요. 어떤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이 붙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이 배당 요구를 철회했기 때문에 낙찰 금액은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시기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보증금 6천만 원을 날리면서 미납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볼게요. 어쨌든 경매는 다시 진행돼서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해당 물건 지난주에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낙찰자는
딱 700만 원만 더 했어요. 이 낙찰가 보이시죠? 4억 8,800에 낙찰받았는데요. 이 물건의 최종 매입 가격은 9억 7천이거든요. 이게 과연 잘 받은 것일지 제가 가치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아파트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빌라들을 보면 아파트의 절반 가격인 평당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밸류맵을 봤을 때도 주변의 거래 가격은 5천 정도로 보여요. 결정적으로 해당 물건의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세대의 물건이 10여 개 매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9억 7천이라는 낙찰 가격은 평당 3,800 정도인데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어요. 주변의 실거래가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 6층인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베란다는 쉽게 말해서 밑에 집 옥상 공간이에요. 그게 베란다거든요. 뭐 베란다, 발코니, 뭐 테라스 있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은 베란다는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술도 한 잔 보고 뭐 여름에는 뭐 더우면 밖에서도 자고 뭐 그러는 거죠. 이런 추가적인 공간이 진짜 이거 매력이거든요. 같은 12억이면 저는 무조건 이거 고를 것 같아요. 결론을 내보면 이 강남에 있는 빌라처럼 생긴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매력이 있어요. 이 6층에 있는 베란다를 봤을 때 더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1차 때 미납한 분이 좀 아쉬워요. 만약에 1차 때 낙찰받으신 분이 잔금을 냈더라면 11억 6천 정도에 낙찰받은 거거든요. 그럼 약간 시세 느낌은 나지만 베란다를 감안하면 그냥 저냥 좀 싸게 받은 것 같거든요. 조금 싸게. 만약에 구프랜드 회원이었다면 저는 잔금을 치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잔금을 치러서 조금 이익을 보더라도 혹은 본전에 팔더라도 그 보증금 6천은 아끼는 거잖아요.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납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간 것 같아요. 다소 아쉽다. 이렇게 오늘 서울 강남에 빌라처럼 생긴, 아니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사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렇게 차분히 경매 가치 분석을 하다 보면 물건도 보이고 대응 방법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도 가치 분석 잘 하셔가지고 좋은 가격, 매력적인 가격에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